KKMD 880화 미 군사 전문지 워존 번역. 트럼프의 핵추진 잠수함 승인이 의미하는 것. 그 다음 수순은 핵추진 항모전단이다. (2025년 10월 30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뉴스가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KKMD에서도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다룬 적이 있지만 지금까지 외신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부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외신들의 반응이 부정적이었던 이유는 서구 열강들, 특히 그 중에서도 미국이 한국형 핵추진 공격 잠수함의 등장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상세하게 정리해 볼까요? 첫째, 소위 123 협정이라고 불리는 한미 원자력 협정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은 대한민국의 핵연료 농축 및 재처리를 미국 승인 아래 두도록 제한했고, 이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커다란 걸림돌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으로 이러한 걸림돌은 사라지겠지만 아직까지는 어디까지나 정치적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실제적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미 의회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 등에 의해 주도되는 다양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난제들이 남아있습니다. 둘째, 핵 비확산 조약 NPT 정신에 어긋난다는 국제사회의 비난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에 사용되는 핵연료를 농축하거나 재처리하는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사실상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NPT 조약 정신의 위반이라는 지적인 동시에 2003년 대한민국이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위해 진행했던 316 이니셔티브를 중단한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비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다고는 하나 외교적, 실무적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하나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대한민국이 사실상 항속거리 무제한인 핵추진 잠수함 함대를 보유하게 된다면 이는 대한민국 해군이 북한만 상대하는 연안 해군이 아닌 동맹국인 미국과 공조하여 지정학적 안보를 지켜나가고 세계 해상교통로 수호를 염두에 두는 대양 해군으로 나아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 작전을 펼치는 대양 해군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소형 원자로 기술은 핵추진 항모를 만들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되고, 역시 핵추진으로 종횡무진 활약하는 항모를 바닷속에서 그림자처럼 뒷받침할 때 핵추진 잠수함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북한만 상대하는 연안 해군으로 만족할 것 같으면 현재 운용 중인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 KSS-3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죠. 그러나 핵무기 보유 및 핵추진 항모로 연결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의 등장은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과 러시아 같은 나라들에게 강력한 전쟁 억지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상상력이 덧붙여진 추론입니다만 2025년 10월 30일 미국의 군사 전문지 워존이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본 뒤 제 생각을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존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한국은 수년 전부터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해왔고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승인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난관들과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겠다는 한국의 계획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그는 이 계획에 대해 최종 승인을 내렸으며 이 핵추진 잠수함들 중 일부는 미국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혀왔지만 핵 확산을 우려한 여러 나라들, 특히 그 중에서도 미국으로부터의 강력한 반대와 제약에 직면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에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계획과 관련된 글을 2차례 올렸다. 전날 그는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는 무역 협상이었다. 트럼프의 한국 방문은 아시아 순방 일정의 일부로 진행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에서 이렇게 밝혔다. 우리 한미 군사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이에 기초하여 나는 한국인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에 빠진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두 번째 게시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썼다. 대한민국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게 될 것이다. 바로 위대한 우리 미국에서 말이다. 미국의 조선 산업이 곧 대대적으로 부활할 것이니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 달라. 현재 대한민국 해군은 상당한 규모의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보고급 12척, 손원일급 9척, 그리고 3척의 도산 안창호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장보고급과 손원일급은 각각 독일에서 설계된 209형과 214형 잠수함을 기반으로 하며 KSS-3 배치 1으로도 알려져 있는 도산 안창호급은 자체 개발한 설계를 적용한 잠수함이다. 여기 더해 이번 달 한국은 차세대 모델인 KSS-3 배치 2 장영실급 1번함을 진수했다. 이는 한국 국내에서 건조된 잠수함 중 제일 크고 가장 첨단화된 기술이 적용된 모델로 평가된다. KSS-3 배치 2급 같은 최신형 디젤 전기 잠수함과 비교했을 때 핵추진 잠수함이 제공하는 가장 큰 장점은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항속거리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이 추진 중인 핵추진 잠수함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이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에 대해 아직까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한화 필리 조선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조선소는 원래 필라델피아 조선 주식회사였으나 한화그룹이 지난해 지분을 인수하면서 이름이 변경되었다. 다만 이 조선소는 지금까지 잠수함은 물론 어떠한 종류의 핵 추진 선박도 건조한 경험이 없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핵 추진 잠수함 관련 발표에 대해 미국 필리 조선소를 한화 계열사와 공동 소유하고 있는 하나오션은 양국 간 협력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으며 첨단 기술을 통해 지원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이나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미국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생산하고 있는 조선소는 두 곳이다. 하나는 코네티컷주 그로턴의 제너럴 다이내믹스 일렉트릭 보트, 다른 하나는 버지니아주 뉴포트 뉴스의 헌팅턴 잉글스 인더스트리스 산하 뉴포트 뉴스 조선소이다. 로이터 통신은 또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한국이 자체적으로 잠수함과 모듈형 원자로를 건조하고 미국으로부터 농축 우라늄 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청문회에서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역시 한국은 이미 소형 원자로 기술을 오랜 기간 개발해 왔으며 통상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10년 이상이 걸리지만 그보다 짧은 기간 안에 잠수함용 원자로를 자체 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2003년 무렵 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원자로의 상세 설계 연구를 적어도 한 차례 이상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연구는 326 이니셔티브로 불렸다. 또한 한국은 민수용 원자로를 개발하면서 확립된 원자력 산업을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역량을 군용 분야로 전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일반적으로 핵추진 잠수함 설계에서 핵심적인 쟁점 중 하나는 바로 원자로 연료의 농축 수준이다. 미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 연료는 핵무기 재료와 동일한 수준까지 농축된 고농축 우라늄 HEU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고농축 우라늄이 필수적 요건이라는 뜻은 아니다. 예컨대 프랑스의 핵추진 잠수함 원자로는 저농축 우라늄 LEU를 사용하며 중국의 핵추진 잠수함들도
저농축 우라늄 연료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현재로서는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이 모두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구도는 호주 해군이 호주, 영국, 미국으로 구성된 3자 안보협력 체제 어커스를 통해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이후 한국은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커다란 제약을 받아왔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그러한 제한이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발언은 핵연료를 미국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방법을 통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계획이 기존의 제약으로부터 훨씬 더 자유로워졌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핵확산 금지조약 NPT 가입국이기 때문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은 여전히 핵확산 우려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워조는 2018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가능성이 처음 제기되었을 당시 다음과 같이 분석한 바 있다. 농축 또는 기타 핵 관련 시설을 건설해야 하거나 고농축 핵분열성 물질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불러올 수 있다. 이는 한국이 핵확산 금지조약 NPT의 문구는 지키더라도 그 정신은 지키지 않고 있으며 사실상 핵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국제적 비판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한국이 3.16 이니셔티브를 비밀리에 추진했으나 외부로 공개된 이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핵심적인 원인들이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과거에 한반도 및 주변 지역의 지정학적 환경이 변화할 경우 그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핵무기 프로그램을 시작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물론 북한은 이미 핵무기 보유국이며 현재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핵추진 잠수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민국 해군 또한 핵추진 잠수함 함대를 유지 및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새로이 구축해야 하며 아울러 원자로의 운용 및 정비에 필요한 인력 양성에도 나서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과 산업 기반 확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특히 미국이 얼마나 깊이 관여하느냐에 따라 한국이 짊어져야 할 부담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산업계가 호주의 어커스 프로그램과 미 해군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이미 제기된 바 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조선 산업계는 전반적으로 심각한 생산 능력 저하 및 공급망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정부 지원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이 실질적으로 핵추진 잠수함 전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더 큰 의문이 남아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미군 동맹 전력의 작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래식 탄두를 탑재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운용 능력과 결합될 경우 대한민국 해군이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진정한 의미의 2차 보복 타격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의 대잠전 능력은 매우 제한적인 반면 한국의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 설계는 갈수록 첨단화되고 있다. 핵추진 잠수함이 제공하는 무제한에 가까운 항속거리와 기타 장점들은 일반적으로 넓은 해양 작전을 위주로 하는 대양 해군의 전략적 운용과 맞닿아 있다. 이러한 핵추진 잠수함의 장점은 호주 해군에게 특히 중요한데 호주는 주요 작전 해역으로부터 지리적으로 먼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할 경우 특히 이러한 핵추진 잠수함들이 해상 또는 지상 목표물에 대한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그 파급 효과는 단순히 한반도 주변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미 KSS-3 배치 1 도산 안창호급은 재래식 탄두를 탑재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으며 KSS-3 배치 2 장영실급에서는
그 능력이 더욱 확장되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 거자쿤 대변인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관련 소식에 대응하여 중국은 한국과 미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과 핵 추진 잠수함을 포함해 매우 방대한 규모의 잠수함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규모와 성능을 지속적으로 확충, 강화시키고 있는 중이다. 대한민국이 어떤 방식으로 언제 핵 추진 잠수함을 실제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 의지와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인 지지를 통해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되었다. 지금까지 미국의 군사 전문지 워존이 2025년 10월 30일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한국이 실질적으로 핵 추진 잠수함 전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더 큰 의문이 남아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미군 동맹 전력의 작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핵 추진 잠수함이 제공하는 무제한에 가까운 항속거리와 기타 장점들은 일반적으로 넓은 해양 작전을 위주로 하는 대양 해군의 전략적 운용과 맞닿아 있다. 이번 핵 추진 잠수함 이슈는 아마도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핵무기 개발로 가는 지름길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터득한 군사용 소형 원자로 기술과 관련 인력들의 양성은 핵 추진 항모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중국, 인도 6개 나라들은 핵무기 보유국가인 동시에 항모전단 보유국가입니다. 러시아는 아드미랄 크즈네초프 한 척만 보유하고 있고 그마저도 유명무실한 상황이지만 어떻게든 항모를 운영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과 바다를 접하고 있는 중국의 핵 추진 잠수함과 항모 전단 전력의 확장세가 무섭습니다. 반면 미 해군은 낙후된 미국의 조선어깨 때문에 중국 해군의 성장세를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조선어깨의 도움이 없다면 말이죠. 향후 대한민국이 미 해군 전력 건설에 큰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자명해 보입니다. 무섭도록 성장하는 중국의 해군력과 자국의 낙후된 조선어깨라는 변수가 없었다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승인했을까요? 대양 해군을 건설하여 바다를 호령하고 있는 미국, 프랑스, 중국의 사례를 보면 대형 상륙함 건조 능력을 갖춘 후 함재기로 사용할 전투기를 개발하고 핵 추진으로 움직이는 잠수함을 건조한 후 이를 기반으로 핵 추진 항모를 만드는 테크트리를 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그러한 테크트리에 올라탈 기회를 얻게 되었고요. 호주의 경우 오커스를 통해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겠지만 대형 상륙함 건조 능력과 자체 전투기 개발 능력은커녕 재래식 잠수함 개발 능력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만재 배수량 1만 8천 톤의 독도급 대형 상륙함 2척을 무인 항모로 만들겠다는 우리 해군의 아이디어는 매우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거기 더해 핵 추진 잠수함으로 소형 원자로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관리 및 운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면 KF-11 네이비 수십 대를 함재기로 탑재한 핵 추진 항모를 바다에 띄우는 날도 언젠가 현실화되지 않을까요? 이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이 동영상 하이프하기를 팍팍 눌러주시고요.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